참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을까?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참 부럽다. 그 대상이 누구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시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부러워하는 기색을 하기 싫다거나 나는 부럽다는 말 안 해. 그러면 그것은 시기하는 감정입니다. 낙타지기 이영삼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누군가의 잘된 일이나 뛰어난 것, 잘하는 걸 보고 느끼는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러움이고 하나는 시기심. 네, 시기심과 유사한 감정이 하나 더 있죠. 질투.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시기심과 질투를 다른 감정으로 봅니다. 질투는 특히 성적인 관점에서 내가 열등하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복잡한 감정이고, 시기는 부러움에 기반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이 정도를 더해가면 시기심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움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노래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악기를 잘해도, 공부를 잘해도, 혹은 키 크고 잘생겨도 부럽습니다. 돈이 많아도 부럽고, 좋은 차를 타도 부럽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부럽죠. 부러움은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시쳇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 자, 그러는데 틀린 말입니다. 부러움을 갖지 않는 게 심리적으로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이나 잘하는 걸 부러워해도 됩니다. 부끄럽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을까?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참 부럽다. 그 대상이 누구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시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부러워하는 기색을 하기 싫다거나 나는 부럽다는 말 안 해. 그러면 그것은 시기하는 감정입니다. 시기심은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느끼는 감정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요. 제주도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 여러분들 시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부러워요.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막 시기하는 감정이 들면요, 얼른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자, 이제 경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로또에 당첨된 그 사람이 출장 갔던 옆자리 입사 동기네. 게다가 나보다 과장 승진도 먼저 했어. 자, 이제 어때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키는 문복을 타고 나서 배 아파.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한테나 시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듯이 입사 동기, 직장 동료, 친구, 친목 커뮤니티, 때로는 사촌과 같이 가깝게 자주 보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강남에 빌딩을 샀다, 로또에 당첨됐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렇잖아요. 볼 사람도 아니고.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깝고 자주 보는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기심이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나와 어느 정도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 의식이 없으면 시기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것도 말입니다.
서로 비슷해야 시기하는 겁니다. 아예 상대가 안 되면 경쟁의식도 없고 시기도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하니까. 누가 봐도 외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시기한다? 나만 힘들어.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야 편해요. 또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평범한 나하고 준 재벌집 아들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됐어. 그런데 그 친구가 빌딩을 샀다. 시기해요? 경쟁할 처지가 안 되는데 뭔 시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처지도 비슷하고 알게 모르게 약간의 경쟁 심리도 있는 친구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건물도 사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자 이때는 저거 거들먹거릴 텐데 연을 끊어 그냥. 아이고, 비로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교 1등을 시기하는 애들은 간발의 차로 전교 2등, 3등한 친구들이지 저기 뒤에서 학업 성적과 무관하게 자기 세계관을 추구하는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낮게 보거나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살아보니까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 공부를 못했던 친구 큰 차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한 친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창의적으로 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보다 더 잘되고 성공한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부지런히 남들보다 앞서서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주제로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부러움과 마찬가지로 시기심도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시기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마음을 다 잡아. 그러면 지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마음속으로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좀처럼 통제가 쉽지 않은 감정이 시기심이죠. 그래서 시기심은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만 그 역시도 인간의 감정이기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처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처리하느냐.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그 감정들을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개입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정한 부러움이나 시기심은 우리를 발전적으로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누군가가 이룬 어떤 성취, 결과에 대한 부러움의 자극이 되어 희망을 품고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극하는 적정한 강도의 감정은 어느 정도의 부러움, 시기심을 의미하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부러운 감정의 가장 낮은 단계를 1이라고 하고, 부러움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 6부터는 시기심으로 변하는데 그 시기심의 가장 높은 단계를 한번 10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부러움 1단계부터 최고치에 있는 시기심 10단계까지가 전부 우리 삶을 발전적, 성공적으로 이끄는 촉매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부러움을 넘어서 살짝 시기심이 드는 그 단계, 딱 그 정도의 감정이 촉매제가 되어서 나도 잘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는 추진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순둥순둥 참 마음씨가 착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심성이 착해서 누가 잘 되거나 잘하거나 그러면 부러운 마음만 갖습니다. 뭐 착하다고 부러운 감정까지 안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기심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감정 상태가 너무 낮은 단계의 부러움에만 머물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 대차게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너무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시기하면 되는데 누가 잘 되면 그냥 오로지 시기만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성공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막 급한 마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욕심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부러워만 하거나 너무 시기심만 가져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부러움과 시기심이 교차하는 적당한 강도의 감정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를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극 없이 부러움에만 마음을 맡겼어도 안 되고 오로지 시기심에만 마음을 맡겼어도 안 됩니다. 부러움과 시기심 그 사이 어디쯤에 성공의 문을 열어줄 마음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찾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몫입니다.